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화를 가리키는 유준형이라고요. 자, 2023년 이 한국중학생화학대회를 준비한 학생들을 위해서 쌤이 설명회를 준비했습니다. 자, 쌤이 진행하는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이 한국중학생화학대회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이 학습 범위와 그의 수준은 어떠한가? 자, 그리고 영재학교나 과학고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주로 준비합니다. 자, 그러면 그 입시와 연관성 어떠한가? 이거 궁금해하지, 그치? 자, 한국중학생화학대회를 왜 하는가? 그리고 다섯 번째, 최근에 한국중학생화학대회의 시험 유형을 분석을 할 거고요. 여섯 번째로, 그렇다면 한국중학생화학대회, 이제 화학올림피아드라 부를게 알겠지? 예전 버전으로 이 화오를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라는 건데요. 요 6번에 대한 답은 강사의 교육 철학이자 이 커리큘럼, 그것이 답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쌤 수업을 소개한 다음에 끝낼 것입니다. 자, 이게 이 원격 학원이 유준영화 연구소의 원격 학원이 2020년 1월에 개원을 했습니다. 그럼 그 2020년이 이제 코로나 시작이었으니까 여러분 그 이후에 온라인은 2번 시험 봤지, 그치? 그때 수강자가 여러분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쌤 이력이 있고요. 쌤 만든 교재가 아주 알차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한국중학생화학대 역사를 보면은 2002년에 여러분 중등화학 올림피아드 대회로 시작해서 그땐 주관식이었습니다. 뭐 채점하느냐고 힘들었겠지, 그치? 그러다가 이제 1년 뒤에더라 객관식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과학고의 특별 전형으로 인해서 응시인원이 한 5,000명까지 늘어나죠. 그때 이제 2010년에 명칭을 바꾸죠. 이 한국중학생 화학대회로 바꿉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 이후에 그동안 없었던 이 온라인으로 2번을 시험 봤지, 그치? 자, 이 주관은 대한화학회 산하의 화학올림피아드위원회에서 주관하고요. 출제자는 화학올림피아드위원회 교수님들이 하십니다. 교수님, 모 대학교, S대학교 무슨 화학교육과 출신 교수님들이 주로 계시고요. 시험 형식은 객관식이 사지선다, 60문항이고요. 120분 보죠. 그 다음에 미기재하고 오답은 0점 처리를 하죠. 여러분, 코로나 이전에는 틀리면 마이너스 1점이었어요. 미기재면 0점이었어요. 근데 온라인으로 바뀌면서 감점제가 폐지돼요. 그러니까 오답을 해도 0점 처리하겠다는 거야. 에? 근데 내가 이제 오늘이 이제 5월 19일이거든요. 5월 19일인데 2024년 5월 19일인데 오늘 메일을 받았습니다. 그때 담당하신 분이 이 감점제, 그러니까 2023년도에는 감점제가 아직 논의되지 않았고 온라인으로 보는 거는 확실하다. 온라인으로 보기로 돼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온라인. 자, 실시 배경은 말이죠. 여러분 그 홈페이지에 써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대한화학회 화학올림피아드위원회에서는 우수한 다수의 과학 영재들에게 수준 높은 화학을 공부할 동기를 부여하여 동기부여. 자, 중요한 말이지. 화학 영재를 발굴하고 육성하며 화학이라는 분야에 재미있게 접근하고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동시에 창의 사고력을 길러주고자 한다. 알겠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슬라이드인데요. 잘 보세요. 자, 이 고등학교, 그러니까 출제 범위는 얘들아 일단은 고등학교 화학원과 화투, 그 다음에 대학의 일반화학이에요. 이 중학교 대상으로 왜 이런 걸 내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내가 예전에 이제 이걸 분석할 때 말이죠. 무슨 나오면은 뭐 화학원 몇 문제, 화투 몇 문제, 그다음 일반학 몇 문제 해서 막 애들한테 알려주고 했단 말이야. 설명회도 하고. 근데 이게 이제 물론 화학원투 내용을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가 많지. 근데 최근의 모든 문제는 최근이란 말은 코로나 이후를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봤을 때, 자, 그 두 번의 시험을 분석했을 때 사실은 모든 문제는 이게 일반화학 책에서 발췌합니다. 이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뭐 이게 화학원이냐 화투냐 일반학이냐 이 구분이 좀 의미가 없는 거야 사실은. 알겠지? 그러니까 일반학까지 공부해야지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지. 그러니까 일반화학만의 고유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것이 나오면은 일반화에서 나왔다라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 화학 원내용인데 그 표현 자체가 일반화학이란 말이야.
좋아. 그게 무슨 말인지를 내가 좀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요. 자, 그러니까 화학은 넓게 공부해야 된다. 알겠지? 그러니까 공식만 알아도 풀리는 문제가 많아서 일반화학 학습은 정말 필수입니다. 그러니까 수상을 하기 위해서는 일반화학을 하지 않고는 수상이 어렵다는 거야. 그러니까 반드시 봐야 된다는 거지. 최근이라 하면 여러분 최근 2년 생각하면 돼요. 난이도가 쉬웠어요. 하지만 단원별 연계되는 고난이도 문항 대비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쉽게 나온다고 해서 쉽게 공부하면 안 되지 물론. 그렇지? 그리고 배운의 기출문제를 많이 출제해야 된다. 그러니까 기출문제를 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최고의 연수 문제는 뭐다? 기출문제입니다. 그리고 그에 관련된 유사문제를 보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한 15문제 정도는 여러분 거의 여러분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고등부 기출문제, 화학 올림피아드, 그다음에 MD 문제, 피트 문제 기출을 내기도 합니다. 왜냐면은 이 MDP 기출문제, 그러니까 그 출제진들이 이 같은 사람들이에요. 알겠지?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같이 봐야 된다는 건. 수능 기출문제는 내용 이해는 필요합니다. 근데 뭐 올림피아드 파이널을 하면서 얘들아 이 수능 기출문제 푸는 거는 정말 비추입니다. 유형이 달라요.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어떤 컨셉을 배울 때는 화학 1이나 화학 2를 공부할 때 말하는 거야. 수능 기출문제와 이 교과서 문제를 같이 공부해서 같이 공부하는 것이 필요한 거야. 근데 여러분 실전에서는 여러분 이 도움이 안 돼요. 왜냐면은 올림피아드만의 어떤 유형들이 있습니다. 그게 맞는 공부를 해야 되겠지, 그렇지? 당연한 거야. 그러니까 막 수능 인강 넣는 친구들이 많아 이거 그러지 말라고. 알겠지? 파이널 할 때 지금 시즌 말하는 거야. 자, 여기 보세요. 자, 얘들아 봐봐. 이 화학원의 내용이 이거야. 화학원. 그 다음에 화투 내용은 이거거든요. 근데 일반학은 말이죠. 이 화학원 내용을 심화로 가리켜요. 그리고 이 화투 내용도 마찬가지야. 심화 과정으로 여러분 다루는 것이 일반화학이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봐. 이 상태는 뭐가 있죠? 이 고체, 액체, 기체가 있죠. 그렇잖아. 고액기가 있잖아. 기체가 제일 중요하지, 그렇지? 예를 들어서 이 고체를 볼게. 고체 기억납니까? 고체? 단순이빵, 채심이빵, 면심이빵 이런 걸 배우잖아요. 좀 심화로 들어가면은 육방멸치구조. 근데 그런 건 안 나오고요. 자, 일반화학의 고체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못 보던 새로운 고체 나온단 말이야. 근데 그게 화투냐 일반화학이냐 그 따지는 게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공부하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알겠어? 물론 그 새로운 고체를 봤을 때 얘들아 물론 이 고등부 교체의 컨셉 가지고 다룰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거를 공부한 친구는 여러분 더 그런 문제들이 익숙하겠지, 그치? 자, 예를 들어서 원자의 구조 여기서 얘들아 이 오비탈이 나오거든요. 오비탈이 얘들아 전자가 존재하는 공간 아니야, 그치? 근데 이 일반학 들어가면 그 오비탈 얘들아 이 파동함수, 그러니까 전자의 파동함수를 슈레딩거 방정식이라 배워요. 사인 코사인 함수란 말이야. 그러면 슈레딩거 방정식이라 배우는데 여기서 수수 내에서 오비탈을 배운 사람들이 이런 문제를 풀기가 되게 어렵단 말이야. 그러니까 올림픽 기출 문제 보잖아요. 실제 파동함수가 나온다고. 그 파동함수를 여러분 우리가 뭐 익숙하게 하지 않더라도 좀 어느 정도 본 사람들이 그런 유형들 접근하기 쉬울 거란 말이야. 요지는 뭐냐면은 같은 소재를 하더라도 그러니까 일반화학에 있는 표현으로 어떤 그 문제를 만들어요. 그래서 일반화학 공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물론 일반화학만 나오는 내용도 있어요. 알겠지? 그러니까 중요한 것보다 화학원투를 하는 건 기본이야. 알겠지? 바탕으로 해서 일반화까지 공부하는 것을 추천한다는 겁니다. 좀 넓게. 알겠지? 알겠지? 예전에 내가 한 6년, 7년 전만 해도 내가 화투만 잘하면은 최대 은상까지 나온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경향이 바뀌었다는 거야. 알겠죠? 자, 그러면 연관성이 있냐 없냐라는 건데 일단은 연관성이 없어요. 없어요. 한 30%는 오버랩이 돼요. 이 범위를 따지면. 근데 영작교하고 올림 유형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올림피아드 유형은 여러분 구하라 라는 거고 영작교 유형은 구하라 그리고 왜 그러느냐까지 물어봐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방식은 다른 거야. 자, 또 한 가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 올림피아드 유형은 말이죠. 예를 들어서 뭐 1단원, 2단원, 3단원 이렇게 내요.
근데 영재학교 유형 말이죠. 1단원, 2단원, 3단원 이게 융합을 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올림도 이렇게 약간 이렇게 통합되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이게 이제 영재학교나 과학부 유형은 그게 조금 짙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유형은 다릅니다만은 조금은 도움이 돼요. 알겠지? 그리고 이제 영재학교 입시 연관성 없다. 그러니까 결론 말하면 그 연관성이 크게 없다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지? 근데 영재학교 말이죠. 우리가 올림피아드는 영재학교나 과학고나 이 자사고 내신의 도움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올림피아드 그 범위들은 영재학교 과학고의 1학년 때 주로 배웁니다. 그때 이제 올림피아드 그 내용들을 배우고 중학교 말하는 거야. 알겠지? 한국 중학생 화학 대회 그 올림피아드 그 범위가 여러분 영재학 과학고의 1학년에서 많이 배운다는 것. 그다음에 이 자사고는 이 전국 자사고 말하는 겁니다. 자사고는 말이죠. 한 2학년 때부터 그러니까 2, 3학년 때 도움 받습니다. 그러니까 내신에 도움 받는다는 것. 자, 그러면 고등부 올림피아드 대회를 위한 좋은 입문 단계다. 이거 내가 좀 다시 한번 언급해 줄게요. 이 고등부 올림피아드가 아니라 학생부 기재될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좀 다시 한번 언급해 줄게. 그 다음에 고입에서는 입상 기록, 그 다음에 학생부 서술 불가능하고요. 반영은 금지되어 있다라는 것. 자, 그러면 왜 하는가라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재학교나 과학고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많은 학생들이 생각을 하지, 그치? 왜 하는지를 한번 지금부터 한번 따져볼게요. 네 가지를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 뭐냐면은 어떤 개념을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학습의 효율성을 증가시킨다는 거야. 그러니까 경시 유형에 익숙하면 공부에 유리합니다. 쌤이 영재학교를 공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영재학교를 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학습을 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쌤이 네이버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 내가 표현했는데요. 영재학교 입시에서 유형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 중에 하나가 경시 및 중등 심화예요. 그래서 도움은 됩니다. 알겠지? 도움이 안 되는 건 아니야, 알겠지? 자, 두 번째 뭐냐면은 너네 열린 문제 들어봤지, 그치? 그러니까 열린 문제가 요즘에 영재학교 과학고 입시의 트렌드인데요. 열린 문제가 뭡니까? 우리가 이제 산이 이렇게 있으면 이게 정답인 거야. 그럼 정답을 접근하는 답이 여러 가지 있다는 거 아니야, 그치? 산길이 여러 개 있듯이. 그러니까 어떤 심화 과정,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창의 융합형 문제, 창의 사고력 문제를 이게 열린 문제를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다양한 답변이 가능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어떤 정보들이 있으면 우리가 이제 A로 갈 수 있는 어떤 답이 있어요. 근데 B라는 길도 보이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다양한 답변을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다는 것이 두 번째 이유입니다. 세 번째 뭐냐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영재학교나 과학고는 1학년 때 여러분 그 내신에 도움이 되고요. 전국 자사고는 한 2, 3학년 과정에 중등부 올림피아드가 여러분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네 번째 뭐냐면은 화학 올림피아드를 준비를 해서 이 자신감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 상급 학교에 올라가게 된다라는 것. 자, 이건 내가 좀 이따 다시 한번 언급해 줄게. 자, 23년도 2월 28일 날 얘들아 윤석열 정부가 영재 교육의 첫 번째 정책을 내놨습니다. 그때 나온 게 뭐냐면은 과학 영재학교 학생부 내 영재 교육의 이력을 기재를 보장한다. 그러니까 국제과학 올림피아드 관련하여 출전, 수상, 교육 참여, 실적 등 다양한 영재 교육을 실적 작성을 가능해야 한다. 이게 이제 쌤상은 이렇습니다. 그 카이스트 같은 경우는 얘들아 과학기술원 입시는 내년부터 역량은 있을 걸 생각을 하지만 과학고 영재과 같은 고입에서는 학생의 영재 교육 실적이 입시에 당장 반영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현재 초등학교 학생이 받고 있는 영재교육 과정이 과거 영재 입시에 활용될 만큼 수준과 변별로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렇게 쌤상은 이런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거를 준비함으로 인해서 이 고등학교의 어떤 그 상급학교 올라갈 때 자신감을 갖게 되고 또 고등학교 올라가서 얘들아 이 올림피아드를 준비를 할 수 있지, 그치? 그때도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야. 참고를 하면 되고. 자, 그러면 이 한국중앙서화학대회 유형을 분석해 볼게요. 먼저 말이죠. 유형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기본 개념이 있고요. 자, 직관적 기본이 있는데 참고로 말하면 유형 1과 2를 여러분 틀리면 입상은 되게 어렵습니다. 읽어볼게요. 유형 1은 문제를 보자마자 답이 나와야 된다. 유형 2는 화학의 배경 지식이 있다면 쉽게 접근이 가능하다. 화울은 난이도와 상관없이 점수 배점이 균일하다. 따라서 기본 문항, 즉 유형 1과 2를 틀리면 수상이 어렵다는 거야. 참고로 하면 될 것 같고. 자,
자, 참가 현황 및 수상 인원 보시면 얘들아 2022년도 이 코로나 때는 없었고요. 자, 응시인원이 어떻습니까? 많이 떨어졌지, 그치? 떨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자, 읽어보세요. 한 30% 정도가 받았고요. 대상은 만점이거나 1등이거나 이렇게 주는 것 같아요. 금상, 요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커트라인은 말이죠. 커트라인은 코로나 이후에는 말이죠. 우리가 이제 커트라인 이게 좀 증가했지, 그치? 감점제가 좀 폐지되고요. 난이도가 좀 이게 평이했기 때문에 올라갔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정답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답 문항은 대상은 한 59에 60문을 맞아야 되고요. 금상은 55개, 60문제 중에서 은상은 50개 이상, 동상은 46개, 장려상은 39개, 40개 이상 맞아 수상이 되고요. 60문항 중에서 한 40개 이상 맞으면 수상권에 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자, 출제 문항수는 한번 읽어보세요. 22년도는 말이죠. 산검기가 많이 냈지, 그치? 11문제 나올 때도 있었어, 이때. 그 다음에 이제 연력학이 많이 나옵니다, 그치? 속도도 많이 나오고. 고책, 이체, 용액, 물질의 새 상태와 용액인데요. 많이 나오죠, 그치? 화학결합, 여기 이제 VBT가 있고요. 이 MOT라는 게 있어요. 일반화학, 참 여러분 문제가 엄청 나옵니다. 그리고 기타 사항이 많이 나오는데 여기 그 물리 문제도 하나 나왔어요. 뭐 도체, 부도체, 그리고 이제 무슨 유효수자 같은 거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저 연구소는 말이죠. 크게 여러분 그 5단계로 나와 있습니다. 5단계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이 3단계, 4단계, 5단계 이것이 바로 이 실전 문제. 그러니까 1과 2를 빠르게 된 친구들은 이 화울특강 기본에서는 1과 2를 바탕으로 해서 주제를 8개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한 챕터당 한 주제당 30문제. 그러니까 요 240문제를 공부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화울특강 기본에서는 문제풀이라 하지만 내용 개념을 빠르게 정리하면서 이 30% 미만으로 정리하면서 이 좋은 문제를 풀어주는 거야. 근데 이제 문항이 많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이 필수 1번 얘가 좀 양이 많거든요. 요거는 같이 여러분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3단계, 4단계를 같이 듣는 게 좋습니다. 알겠지?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들었다 한다면 필수 1반항은 여러분 본교재가 있고 이 빽빽이가 있는데 이 빽빽이에도 여러분 기출문제 및 유사문제가 많이 실려있어요. 이 빽빽이가 얘들아 680문제가 있습니다. 빽빽이에 680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5 스텝은 실전 문제인데 필수 1반항을 들었다는 전제하에 그러니까 필수 1반항 그러니까 1반항 내용을 이해한다는 전제하에 문제풀을 진행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3단계 마찬가지로 여기도 문제풀이 반이라고 해서 문제만 푸는 게 아니라 내용 개념을 좀 빠르게 정리합니다. 약 20% 미만으로 내용 정리가 될 거야. 그러면서 문제를 풀이를 하고요. 여기는 여러분 모의고사가 여기는 이제 5단계에서는 모의고사가 4회가 주어져요. 4회. 자, 4회가 주어지고 이 한 회당 여러분 60문제네, 그치? 그럼 4, 6에 여기 240문제가 되지, 그치? 그 다음에 이 화울특강 실전에 여러분 본 교재 문제가 576문항이에요. 576문항. 그러니까 여기를 2개 더하면은 여러분 거의 820여 문제가 되는, 그치? 816문제. 어쨌든 이 5 스텝까지 여러분 준비가 됐고요. 자, 화학 1과 2에서는 말이죠. 여러분 내용 개념 비중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 이 수능 교과서 문제를 많이 연습시키고 특히 이제 화학 1과 2에서는 마지막 우리가 이제 얇은 책을 주지, 그치? 거기에 이제 창의 문제라든가 이제 경시용 문제를 쌤이 제공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 이 5 스텝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알겠죠? 자, 됐고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 진행할 거고요. 자, 여러분 2023년도 좀 멋진 해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자, I stop here. See you next time.